누군가의 유난히 뛰어난 강인함을 강조하고 싶을 때 사람들은 흔히 불에도 타지 않고 물에도 가라앉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단지 닿기만 해도 그 물조차 타오르게 만들어버리는 화학 원소에 대해서는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놀랍게도 물이 타오르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화학 원소는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이 기체를 파이프를 통해 수면을 향해 뿜어내는 장치는 아직 발명되지 않았습니다. 이 원소는 반응성이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적합한 소재로 특별히 설계되고 부동태화 처리가 이루어진 전용 장치에서만 다룰 수 있죠. 물에 불을 붙이고 모든 물질을 부식시켜버리는 이 통제 불가능한 원소는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 무시무시한 비밀을 밝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플루오린이라는 기체로 주기율표에서 원소기호 F, 원자번호 9번의 화학 원소입니다. 물론 이 원소는 어떤 화학자라도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무시무시한 비밀이라고 할 만한 것은 아닙니다. 토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제 이 교활한 원소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왜 플루오린은 이렇게까지 공격적인 걸까? 그 원인은 플루오린의 원자 구조에 있습니다. 플루오린은 할로겐 원소 중 하나로 이 그룹에는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아스타틴이 포함됩니다. 할로겐 원소는 모두 매우 활발하고 반응성이 높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렬한 것이 바로 플루오린이죠. 플루오린 원자의 핵에는 9개의 양전하를 띤 입자, 즉 양성자가 있으며 그 주위에는 2개의 궤도로 나뉘어 9개의 음전하를 띤 입자, 전자가 배치되어 있죠. 가장 바깥 껍질에는 7개의 전자가 있어 궤도가 완전히 채워지기까지는 단 하나의 전자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플루오린의 비정상적으로 높은 반응성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죠. 안정한 비활성 기체인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단 하나의 전자만 더 얻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결국 엔트로피가 최대가 되는 더 안정적인 상태를 향해 나아간다는 사실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 결과 플루오린은 말 그대로 다른 원자의 전자를 사냥하듯 빼앗으려 듭니다. 화학에서는 이러한 성질을 전기음성도라는 개념으로 나타내며 이는 원자가 전자 밀도를 얼마나 강하게 끌어당기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이 지표에서 플루오린은 모든 화학 원소 가운데 당당히 1위를 차지하며 플링 척도 기준으로 3.98이라는 값을 가집니다. 그렇습니다. 지구상에서 누구나 인정하는 강력한 산화제인 산소의 3.44라는 수치조차도 뛰어넘는 값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루오린과 마주하는 순간 거의 모든 물질은 전자를 빼앗길 위험에 노출됩니다. 그 결과 해당 물질은 더 이상 단독으로 존재할 수 없게 되고 강력한 전자기적 결함으로 플루오린과 사실상 영구적으로 묶인 화합물, 즉 플루오린 화물로 변해버립니다. 플루오린 발견의 역사. 믿기 어려울지 모르지만 플루오린 발견의 역사는 아마 폴로늄이나 라듐의 발견 역사보다도 훨씬 더 극적인 것이었는데요. 순수한 플루오린을 얻으려는 시도 과정에서 수십 명에 달하는 과학자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러한 불길한 평판 때문에 플루오린은 화학자들 사이에서 순교자의 원소라는 의미심장한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죠. 다만 이것은 플루오린 자체가 순교자라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순교자를 만들어내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순수한 플루오린은 극도로 독성이 강한 기체로 이를 흡입하면 폐에 화학적 화상을 일으키고 기도가 부어오르며 심각한 중독 증상을 유발합니다. 더욱 끔찍한 것은 플루오린화 수소와 그 수용액인 플루오린화 수소산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산 중 하나로 단순히 피부를 태우는 데 그치지 않고 조직 깊숙한 곳까지 침투하죠. 이 산은 인간의 뼈마저 파괴하며 혈액 속 칼슘과 결합하기 때문에 극히 소량이라도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 기록에 따르면 플루오린을 순수한 형태로 분리하고 연구하려던 초기 단계에서 여러 명의 연구자가 목숨을 잃었고 수십 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플루오린 탐구의 가장 유명한 희생자 중 한 명으로 19세기 초 전기분해를 통해 플루오린을 얻으려 했던 영국의 화학자
험프리 데이비를 들 수 있습니다. 그는 실험 도중 여러 차례 중독을 겪었고 심각한 화학 화상을 입었습니다. 프랑스의 화학자 제롬 니클레스의 플루오린 연구는 더욱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했는데요. 이 저명한 과학자는 실험 중 플루오린화 수소가스에 중독되어 목숨을 잃었습니다. 실제로 1886년에 처음으로 순수한 플루오린을 얻는 데 성공한 프랑스의 화학자 앙리 모아상 역시 연구 과정에서 화상과 중독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후 이 연구로 노벨 화학상을 수상한 이 위대한 과학자는 무수 플루오린화 수소와 플루오린화 칼륨의 혼합물을 전기 분해하는 방법으로 플루오린을 분리해냈습니다. 과학자가 처음으로 몇 그램의 플루오린을 얻어낸 것은 백금 이리듐 합금과 형석으로 만들어진 장치 안에서였습니다. 현대의 특수 합금과 테플론이 등장하기 이전에는 플루오린화 수소의 파괴적인 작용을 견딜 수 있는 재료는 그 외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자연계에서의 플루오린. 순수한 플루오린을 분리하기 위해 과학자들이 기울여온 노력을 생각하면 자연계에는 극히 소량만 존재할 것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죠. 이미 언급했듯이 플루오린이 다른 원소와 형성하는 화합물은 매우 강력한데요. 말하자면 먹잇감을 단단히 물고 늘어져 어떤 극한의 조건에서도 절대 놓지 않는 그런 원소입니다. 그 때문에 플루오린은 원소 존재량 순위에서 13위라는 비교적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각 내 평균 함량은 약 0.065%에 이릅니다. 지질학적 과정 속에서 플루오린은 다양한 화성 광물과 열수 광물의 형성에 관여합니다. 또한 플루오린은 많은 광물의 구성 성분이기도 하죠. 예를 들어 아파타이트에서는 수산기가 플루오린으로 치환되기도 하며 형석은 플루오린화 칼슘으로 이루어진 독립된 광물입니다. 그리고 플루오린은 생물에게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 치아의 범랑질에는 플루오로 아파타이트의 형태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바로 이 플루오린 덕분에 우리는 하얗게 빛나면서도 튼튼한 치아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플루오린이 뼈의 성분에도 포함되어 있으며 그 강도를 크게 높여준다는 점 역시 매우 중요하죠. 여기에는 일종의 역설이 존재하는데요. 적정량의 플루오린은 충치의 진행을 억제하지만 농도가 지나치게 높아지면 오히려 치아와 뼈를 침범하는 불소증이라는 질환을 유발하게 됩니다. 플루오린 화물은 물에 잘 녹기 때문에 지하수에 축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물에 용해된 플루오린 화물 덕분에 베수비오 화산의 분화로 멸망한 고대 로마 도시 폼페이의 주민들이 매우 아름다운 치아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플루오린은 우주에도 존재하지만 별 내부에서 일어나는 핵 반응으로 생성된다는 점은 같음에도 불구하고 그 양은 수소나 헬륨에 비하면 훨씬 적습니다. 천체 물리학자들은 성간 분자 구름 속에서 플루오린이 플루오린화 수소나 1플루오린화 탄소 양이온의 형태로 존재하는 것을 관측하고 있습니다. 플루오린의 주요 천연 광물로는 형석, 빙정석, 플루오로 아파타이트가 있는데요. 형석 또는 플루오로라이트는 플루오린을 얻기 위한 주요 산업용 광물입니다. 주로 알루미늄 생산이나 유리 에칭 공정에 사용되는 플루오린화 수소산을 얻는 데 활용됩니다. 보라색과 파란색의 다양한 색조를 띠는 아름다운 투명 또는 반투명 형석 결정은 수집용 광물이나 준보석으로도 취급되죠. 빙정석은 과거 알루미늄 재련 과정에서 플럭스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플루오로 아파타이트는 인광석과 아파타이트 광석의 주요 성분으로 이들은 인산 비료 생산과 화학산업에서 활용되죠. 플루오린 광물의 최대 산지는 중국, 멕시코, 몽골,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입니다. 이들 국가는 동시에 플루오린의 최대 생산국이기도 합니다. 플루오린의 가장 놀라운 성질. 많은 사람들이 가장 놀라워하는 것은 플루오린과 물의 반응인데요. 우리는 경험을 통해 물이 불을 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플루오린에게는 물이 마치 잘 말린 장작처럼 연료가 된다는 사실이 더욱 놀랍게 느껴집니다. 플루오린이 물과 접촉하면 엄청난 열을 방출하는 격렬한 반응이 일어나는데요. 이는 이미 설명했듯이 플루오린의 전기 음성도가 산소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플루오린이 물 분자에서 산소를 밀어내고 그 산소가 사실상 플루오린 속에서 연소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플루오린의 특이한 성질을 두고 과학자들은 종종 이런 질문을 던져왔습니다.
만약 지구상의 생명이 산소가 아니라 플루오린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물의 바다 대신 액체 플루오린의 바다가 펼쳐져 있는 세계를 상상해보세요. 왜냐하면 플루오린은 산소보다 훨씬 더 강력한 산화제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플루오린을 기반으로 한 생명은 산소 기반 생명보다 훨씬 더 격렬하고 활발하게 진화했을 가능성도 있죠. 공상과학 작가이자 동시에 저명한 고생물학자였던 이반 예프레모프는 이러한 상황을 상상했습니다. 그의 단편소설 뱀의 심장에서는 우주 공간에서 지구인의 우주선과 플루오린 기반 생물학을 가진 또 다른 지적 종족의 우주선이 조우하는 장면이 그려지죠. 그들의 세계에서는 산소 대신 플루오린이 산화제로 작용하고 물 대신 공격적인 플루오린 화합물이 존재하며 산소 대기 대신 플루오린을 포함한 대기가 소용돌이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매우 비현실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실제 물리법칙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흥미로운데요. 예프레모프가 산소 기반 생명의 대안으로 플루오린 기반 생명을 선택한 것은 그가 화학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그는 단순히 산소 대사의 대체로 플루오린 대사가 성립하는 거울상 생화학을 상상했던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예프레모프의 이야기에서는 화학적으로 서로에게 치명적인 존재인 두 종의 만남이 의외로 평화롭게 끝납니다. 이제 다시 플루오린의 놀라울 만큼 높은 반응성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플루오린은 물을 태울 뿐만 아니라 어떤 화학물질에도 침식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재료마저 파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로 이산화규소로 이루어져 있어 어떤 산에도 녹지 않을 것처럼 여겨지는 유리입니다. 하지만 플루오린화 수소산은 거의 모든 유리를 쉽게 침식시키며 그 반응 과정에서 기체인 사플루오린화 규소를 생성하죠. 바로 이러한 이유로 플루오린화 수소산은 유리 애칭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유리와 그 밖의 규소 화합물뿐만 아니라 플루오린은 많은 금속, 유기물, 수소, 인, 그리고 황과도 반응할 수 있죠. 게다가 이러한 반응 중 상당수는 폭발을 동반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수소, 암모니아, 아세틸렌, 그리고 많은 유기화합물은 플루오린에 닿기만 해도 자연 발화합니다. 플루오린과 접촉하면 보통은 타오른다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할 물질들까지도 발화해버리죠. 예를 들어 철이나 구리의 분말은 플루오린과 접촉하는 순간 밝은 불꽃을 내며 타오릅니다. 그뿐만 아니라 플루오린은 제논, 크립톤, 라돈과 같은 비활성 기체와도 활발하게 반응하죠. 이 기체들은 오랫동안 완전히 반응하지 않는다고 여겨졌지만 1960년대에 들어서야 플루오린이 이들과도 반응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강한 반응성에도 불구하고 플루오린은 과학과 현대 기술의 발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예를 들어 잘 알려져 있고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필수적인 재료가 된 테플론은 플루오린 화합물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정식 명칭은 폴리테트라 플루오로에틸렌입니다. 이 물질은 높은 온도에도 견디고 많은 화학물질과 반응하지 않으며 매우 낮게 마찰 계수를 가진 내구성 높은 고분자로 활용됩니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테플론은 조리기구의 비점착 코팅, 의료용 임플란트 제조, 그리고 우주기술 분야에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역설적이게도 가장 반응성이 강한 원소로부터 가장 비활성적인 재료 중 하나가 탄생한 것이죠. 또한 플루오린은 원자력 분야에서도 빠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분야에서는 우라늄 농축을 위해 6플루오린화 우라늄이라는 플루오린 화합물이 사용됩니다. 이 물질은 쉽게 기체 상태가 되기 때문에 우라늄의 동위 원소를 분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놀라운 점은 순수한 형태에서는 치명적으로 위험한 이 원소가 의약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현재 모든 의약품의 약 20%가 플루오린을 포함하고 있으며 플루오린 없이 현대의학을 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플루오린은 유기분자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고 그 결과 약물의 효과를 향상시킵니다. 요컨대 이 가장 위험한 화학 원소 중 하나는 인류 문명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치명적일 수 있는지를 어느새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친구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